수원 휴원 영상 첫 시간이죠. 이번 주랑 다음 주랑 해서 동영상이 제공되고 동영상 내용들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번은 배웠잖아. 근데 한 번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그 배운 거 가지고 잘 푸는 사람도 있긴 할 건데 이게 잘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각 단원의 각 유형별로 시험에 실제로 기출되고 있는 유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개념을 쌤이 이 수업에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자주 기출되고 있는 형태들 위주로 어떻게 푸는지 그 유형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주 어려운 유형들은 안 다루고 아주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방학이 다 끝나고 학원에 왔을 때 그때 다시 수업 때 배우는 걸로 하고 지금 기본적인 유형들 우리가 좀 익혀야 되는 유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다 듣고 영상을 다 듣고 이 영상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후에 이 자료도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본 후에 따로 보충 자료로 나가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풀어서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렇게 해서 다 된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거듭제곱근이다. 거듭제곱근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이 거듭제곱근 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묻는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좀 확실히 가야 된다.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또 다른 수가 될 때 x를 n승해서 a가 될 때 이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본적으로 이 a의 n제곱근 이 x값은 여기 만들어지는 n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전체 최대 n개까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건 다 n개입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n개입니다. 2차 만약에 a의 제곱근이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2개. a의 세제곱근이면은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3개 이렇게 한다고. 그 n개의 근이 전부 다 실수일 수는 없겠지.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고 그럴 거야. 그 중에서 실수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a일 때 그럼 a의 4제곱근을 구하는 거지. 그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구했더니 2개가 실수라고 치자. 그러면 2개가 실수니까 전체 4개 중에서 남은 2개는 허수가 되겠지. 이처럼 실근이 몇 개인지 어떤 건지만 파악이 되면은 허근이 어떤 건지 몰라도 적어도 개수만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7이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이것은 7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양쪽에 y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의 이꼴 x 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수투를 배운 학생들은 좀 자주 봤을 것이고 수투를 안 배운 학생들은 자주 보기는 힘들 건데 여튼 이게 3차, 5차, 7차 이렇게 호수차수인 것들은 전부 다 0,0을 지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질 거다. 그리고 y 이꼴 7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상수함수죠. 2개의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 보이나? 이 교점의 x 좌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는 세제곱근 7이라고 읽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교점의 x 좌표가 얘가 나왔단 말은 이 세제곱근 7이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요 x 값 중에 유일한 실수인 겁니다. 즉 7의 세제곱근은 3개일 건데 그 중에 요 한 개만 실근이고 여기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는 2개는 허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허근은 얼마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2개가 존재하는 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즉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걸 알아보자. 역시 양쪽에 y라고 두고 y 이꼴 x 세제곱 그래프와 y 이꼴 마이너스 7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따질 거다. y 이꼴 x 세제곱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죠. y 이꼴 마이너스 7 그래프도 그려보자.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의 x 좌표를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란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은 3개일 건데 그 중에 한 개만 교점으로 나타나지니까 이 한 개만 실수고 나머지 2개는 허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생긴 실근 한 개와 얼마인지 모르는 2개의 허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해놓고 보니까 요 세제곱근 7과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은 크기가 같고 대칭이니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 보이나? 즉 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은 이 세제곱근 7과
부호가 반대인 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잠깐 이 밑에 적을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은 세제곱근 7과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어때? 요 밖에 이 수가 홀수 제곱근일 때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죠. 요런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화면 안 잘리지? x 4제곱 이꼴 7 그리고 x 4제곱 이꼴 마이너스 7도 보자. 방금 어떤 이제 양수의 홀수 제곱근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을 봤는데 이게 짝수 제곱근일 때는 또 상황이 달라. 양수의 짝수 제곱근과 양수의 음수의 짝수 제곱근을 확인해 볼 거다. 역시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양쪽을 y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따질 거다. y 이꼴 x 4제곱 그래프는 포물선은 아닌데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짝수 제곱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 안 잘리는구나. y 이꼴 7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이 값을 4제곱근 7이라고 하고 이 값은 4제곱근 7인데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줍니다. 이처럼 짝수 제곱근일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반드시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제곱근이기 때문에 4개겠지. 그 4개 중에서 실근이 2개니까 남은 2개는 허근인 것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을 보자. 역시 양쪽에 y라고 두고 y 이꼴 x 4제곱 그래프와 y 이꼴 마이너스 7 그래프를 그릴 건데 y 이꼴 x 4제곱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죠. y 이꼴 마이너스 7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은 교점이 없지. 따라서 마이너스 7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7의 4제곱근은 여튼 4개일 거 아니야? 그 4개 중에 실수인 게 교점이 없으니까 실수인 게 하나도 없지. 따라서 4개 다 허근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후에 이제 개념을 확인했는지 보기 위해서 문제를 좀 봅시다. 이 파트는 방금 얘기했죠? 개념 문제로 나올 겁니다. 얘는 뭘 말하죠? 4제곱 해서 81이 되는 실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x 4제곱은 81 에서 y 이꼴 x 4제곱 그래프와 y 이꼴 81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두 개지. 얘가 4제곱근 81이고 얘가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란 말이야. 따라서 4제곱근 81은 얘를 말한 것이니까 반드시 양수입니다. 양의 실수입니다. 정확하게는 3의 4제곱 해야 81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 4제곱에서 81이 되는 양수는 3이겠지. 그래서 플러스 3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플러스 3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81이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이죠. 4제곱근과 4제곱 이 수가 똑같을 때는 둘 다 지워버리고 이 안의 수를 그냥 꺼낼 수가 있습니다. 양수면은 그냥 꺼내고 음수면은 부호를 바꿔서 꺼내면 된다. 홀수 제곱근이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y 이꼴 x 세제곱 그래프와 y 이꼴 마이너스 64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인 거거든.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귀찮은 일이니까, 요 홀수 제곱근일 때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64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얘 수로 나타내면은 64가 4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세제곱근과 4의 세제곱이 날아가서 4만 남습니다. 밖에 마이너스와 함께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8이 아니란 거 알겠나?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간단한 것들은 수로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의 4제곱근은 뭔가를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수고 얘는 구할 필요도 없이 4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4개일 거 아니야? 따라서 2개만 적었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습니다. 물론 16의 4제곱근 중에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도 있기는 해. 그런데 그거 말고도 2개 더 있기 때문에 이 2개만 적어주면은 이 2개만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라서 틀린 말입니다. 4개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값이죠. 3입니다. 3의 제곱근. 그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알겠습니까? 4번은 중학교 수준이죠.
5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즉 뭔가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마이너스 이겁니다. 뭔가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중에 요 x값 중에 마이너스 1이 있냐 묻는 겁니다. 즉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에 한 개인가? 시 성립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3개일 건데 그 3개 중에 한 개가 마이너스 1이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틀죠? 따라서 맞는 거는 5번만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봅시다. 팔의 세제곱근은 이거 한 개인가? 이거 표도 없죠? 안 됩니다.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 나와야 됩니다. 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 개만 적었으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 마이너스 1 하나 존재하는 거 알죠? 마이너스 1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지. 따라서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확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y라고 두고 y 이꼴 x 세제곱 그래프와 y 이꼴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주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y 이꼴 x 세제곱 그래프와 y 이꼴 마이너스 1 그래프는 교점이 하나 생기지. 따라서 실근 하나 있다. 그럼 남은 두 개는 뭐야? 3개 중에 남은 두 개는 허근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n이 홀수일 때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뭔가를 n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5의 n제곱근이지. 근데 이게 홀수래. 그때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파악하죠? 그래프 그립니다. x의 홀수 제곱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1차도 이렇게 생겼고 3차 이렇게 생겼고 5차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거랑 y 이꼴 5 그래프를 그린다고 이렇게. 교점이 하나 나오죠? 따라서 실근인 거 한 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허근. n이 짝수일 때 16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뭔가를 n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이 x값이 16의 n제곱근인데 이 n이 짝수래. 그럼 실근의 개수는 역시 그래프 그린다고 했었죠. n의 짝수성은 포물선처럼 생겼습니다. 포물선은 아니겠지만 y 이꼴 16은 이렇게 생겼고요. 교점이 2개 나오는 거 보입니까? 즉 이 두 개 교점의 x좌표가 16의 n제곱근 중에 실근인 것 2개고 그 나머지 것들은 허근입니다. 이거 허근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실근이 2개인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습니다. 3번, 4번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풀마 3이다. 뭔가를 4제곱에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인데 그 중에 실근인 거는 그래프 그린댔지. y 이꼴 x 4제곱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처럼 생겼다. y 이꼴 마이너스 1은 상수함수니까 여기 밑에 있겠죠. 교점이 없지. 그 말은 실근이 없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4개인데 실근이 없기 때문에 4개 다 허근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한 연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산 문제들이 유형이 다양해. 그 연산 형태들을 선생님이 웬만한 것들은 다 넣어놨으니까 아주 어려운 건 없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넣어놨으니까 그런 걸 유형들을 잘 익히도록 합시다. 루트가 나오잖아. 제곱근들이 나오면 전부 다 지수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제곱근 형태일 때 쓸 수 있는 공식도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지수 법칙은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 지수 법칙들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곱근들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지수꼴로 만듭니다.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이다. 따라서 얘는 4의 3분의 2승인 거다.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2의 제곱의 3분의 2승이니까 2의 3분의 4승입니다. 됐죠?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된다. 나누기 24의 3분의 1승인데 24가 8, 3, 24니까 8, 3, 2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 거듭제곱을 분배해서 지수끼리 곱해주면 2의 1승 3의 3분의 1승 그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것도 나누고 뒤에 것도 나누는 겁니다. 그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승이죠. 18의 3분의 2승입니다. 18은 2, 9, 18이거든. 2, 9, 18. 그래서 3분의 2승을 분배해주면은 2의 3분의 2승. 3의 제곱의 3분의 2승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3의 3분의 4승을 곱하는 겁니다. 곱해. 자, 그럼 밑이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지수법칙을 계산할 거다. 밑이 2인 것들끼리 모읍시다. 그럼 2의 3분의 4 나누기니까 요 지수를 뺍니다. 알고 있죠? 곱하기는 지수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밑이 3인 것들끼리 모아주자. 나누기니까 지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곱하기니까 지수가 더해집니다. 설마 이게 기본 개념 부분 아닌데 이 지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내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죠? 이 정도는 듣고 바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정리해주면은 2 빼기 1이어서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계산해서 답은 6 이렇게 푸는 거다. 거듭 제곱근을 하면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푸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잘 이해 안 가는 것들은 잠깐 스톱해놓고 이거 다시 반복해서 돌려봐도 된다. 이 값을 구하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 중에는 이 지수식끼리 더하거나 빼는 식은 없어. 전부 다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반드시 공통 부분들끼리 묶여져서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이것들이 뭐 약분이 되든가 뭐 나누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이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인 것들은 반드시 공통 부분이 묶여지게 돼 있습니다. 안 묶여지면 못 푼다. 빛을 다 3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냥 3의 제곱이니까 2, 7, 14에서 3의 14승. 3의 제곱이니까 3의 8승. 묶어. 이 둘 중에 작은 게 3의 10승이니까 3의 10승으로 묶어주면은 14개 중에 10개 묶었으니까 4개 남았죠? 3의 4승. 전부 다 묶었으니까 1 남습니다. 0이 아닙니다. 둘 중에 얘가 작죠? 3의 4제곱으로 묶어. 8개 중에서 4개 묶었으니까 4개 남고요. 4개 중에 4개 다 묶었으니까 1 남습니다. 어때? 약분된 거 보이죠? 반드시 이런 꼴로 되게 돼 있다. 안 되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약분되고 남는 거는 3의 10승 나누기 3의 4승이니까 3의 6승인가 알겠니? 얘는 3의 2분의 1승 6승이므로 3의 3승. 따라서 답은 27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수 부분에서 더하기 나오면은 반드시 공통 부분을 묶어내서 약분하거나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거듭제곱근 루트들이 우르르 겹쳐서 나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당황하지 말고 동일하게 지수들로 다 만든 후에 지수 법칙을 쓰면 된다. 이게 다 곱하기잖아. 따라서 이렇게 떼서 각각 밑이 A인 지수꼴로 만들어주면 된다. 얘는 A는 여기 2가 생략된 거죠. 2분의 1승입니다. 요 A는 A의 2분의 1승. 요 A는 루트 2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승, 2분의 1승 곱해서 4분의 1승입니다. 요 A는 루트가 3개 들어가 있죠. 하나, 둘, 3개.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다 곱해서 8분의 1승입니다. 곱하기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가 알겠죠? 나누기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승입니다. 됐네.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같으니까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더해지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한다고 나누기니까 지수를 뺀다고 됐습니까? 날라가고 정리해주면 1이네요. A의 1승이므로 A 답은 4번. 어렵지 않죠? 6번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드문드문 자주 나오는 드문드문 자주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문제집 한 권 사면은 한두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지수들 식들끼리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는 거는 지수 법칙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공통 부분을 찾아서 묶어주면은 그것들이 약분이 되거나 혹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꼴이 된다고 했었다. 문자는 5개, 분모도 5개인데
분자는 지수가 1, 2, 3, 4, 5, 1승씩 커지고 있죠. 1승씩 커지고 있죠. 분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승씩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자. 왜? 그래야 지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1승씩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자에서 제일 작은 놈과 분모에서 제일 작은 놈, 이게 작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니까 2의 6승 차이 나는 거 알겠나? 마이너스 5승과 1승은 6승 차이 나죠. 두 번째로 작은 놈들끼리 비교해도 2승과 마이너스 6승 차이 나죠. 땡땡땡땡땡 2의 제일 큰 거, 2의 5승과 2의 마이너스 1승도 6승 차이 나죠. 그 말은 이 분자에다가 2의 6승을 묶어주면은 분모랑 똑같이 생긴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승에서 6개 묶어내면은 2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왜? 그래 해야 분배했을 때 이게 나올 거니까. 두 개 중에 6개 묶어내면은 2의 마이너스 4승. 마찬가지로 3개에서 6개 묶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때? 분모랑 똑같은 거 보입니까? 똑같죠? 따라서 통째로 약분되고 앞에 있는 2의 6승 이렇게 나눕니다. 지수끼리는 더하기 빼기 연산하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더하기 나오면 반드시 뭔가를 묶어내가지고 통째로 약분시키거나 뭐 이렇게 곱비 형태를 만들어준 후에 그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요 n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6입니다. 자, 7번. x가 0보다 크고 이게 나와 있을 때 이거 구하래. 요 오른쪽 이 꼴 잘 보세요. 얘랑 이게 10번 저 식이랑 10번 이 식이 잘 봐. 이거랑 비슷하지. 생긴 꼬라지가. 분모 분자에 서로 역수인 것들끼리 더하고 빼져 있죠. 근데 두 개 푸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 주어진 게 역수들끼리 합도는 차가 주어진 경우와 10번은 한 개만 줘있지. 풀이가 다릅니다. 하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푸는 거고 하나는 분모 분자의 적당한 수를 곱해서 푸는 거야. 얘는 곱셈 공식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들을 다 구해줘야 된다.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얘를 편의상 A, 얘를 편의상 B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꼴인 거 보이니? 보이죠? 요 X를 제곱한 거고 X는 마이너스 1승을 제곱한 거죠. 보이죠? 따라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 식을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꿀 수가 있지.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꿨다고. 두 개 역수인 거 보이죠? 지수의 부호가 반대면 역수입니다. 약분 해주고 2 넘겨주면은 36. 따라서 제곱 날리고 반대쪽에 풀마 루트 씌워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6. 근데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역수도 양수라서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반드시 양수인 6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모가 6인 걸 구할 수가 있다. 그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A제곱, 얘가 B제곱이 되지. 이거 제곱하면 지수 2 곱해서 얘가 되고 이거 지수 2 곱하면 얘가 되니까 A 플러스 B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알겠습니까? 이게 6인 상황이잖아. 따라서 이거 가지고 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더 써주면은 얘를 구할 수가 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두 개 지수 부호 반대니까 역수죠. 약분하면 1입니다. 해서 이 전체가 6이니까 2 넘어가서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은 8. 제곱 날리고 풀마 루트 씌워주면은 2루트 2. x가 양수니까 양수입니다. 2루트입니다. 정리해주면은 3분의 루트인 거 알겠나? 됐죠? 안 되겠습니까? 네.
잠깐 하나 형태 보자. 지금 내가 제곱만 나왔는데 이런 것도 있어.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뭐 3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의 2분의 3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구하시오,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세제곱입니다.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a 세제곱, 이게 b 세제곱이잖아.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인 거 우리가 고1 때 외웠던 공식이지. 혹시 까먹었다면 외우세요. 앞으로 계속 씁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a 세제곱 b 세제곱꼴로 생각한 후에 이 공식을 써서 바꿔주면은 숫자를 다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곱셈 공식을 변형으로 푸는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8번. 8번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푸는 것들 중에서 학생들이 좀 꽤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잘 안 보여. 얘가 이렇게 또 역수의 합 또는 차가 나와 있을 때 얘가 2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지. 딱 x제곱 플러스 3x 혹은 x제곱 마이너스 3x 꼴로 나오는 경우밖에 없어. 이게 당장 숫자가 4가 되거나 2가 되면은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딱 이 형태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a, 요거를 b라고 생각하면은 x가 a 마이너스 b인 거지. 그 a 마이너스 b를 여기 잠깐 대입해 보면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b잖아. 그런데 지금 요 x 자리에 요 a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겁니다. 그런데 요 a와 b가 역수 관계인 거 보이니? 보이죠?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1이잖아. 따라서 요 사이에 a 곱하기 b를 위에다가 곱해줘도 상관이 없거든.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맞죠? 해놓고 나니까 어때? 이게 바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전개식인 알겠습니까? 방금 했던 게 플러스인 경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잖아. 마이너스인 경우는 요 플러스인 경우와 모든 부호가 다 반대가 됩니다. 두 개 함께 익혀놓으세요. 이 형태로 반드시 바뀌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모르면은 못 푸는 거고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 풀 수 있고 그래.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해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 x에 치환해서 넣을게. 저걸 그대로 넣으면 헷갈리니까 AB를 치환해서 해주고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바뀐다고. 됐습니까? A 마이너스 B가 미안. 그럼 이 통째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A가 2였으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2인가 알겠나? A 세제곱이 2인가 알겠나? 2입니다. 빼기 요거 세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인가 알겠나? 해서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조금 독특한 형태입니다. 요걸 A 마이너스 B라고 놓고 대입해서 바꾼 후에 이 A와 B가 역수관계니까 곱해서 1이잖아. 따라서 이 사이에 A 곱하기 B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X 자리에 A 마이너스 B를 끼워 넣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A 곱하기 B를 끼워 넣어줘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이걸 외워야 풀 수 있고 못 외우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유형을 외워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 파트가 아니다. 실전 유형 분석한 중이기 때문에 유형 분석할 때는 유형들을 익혀내고 외워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논리 과정을 익히라고. 자, 이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 개수를 구하래. 이 앞에 제곱근 파트에서 수능에 한 문제를 낸다면은 계산 문제를 낼 거고 두 문제를 낸다면은 얘가 포함됩니다. 굉장히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에
빈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이렇게 지수식으로 줄 때도 있고 뭐 루트를 포함시켜서 줄 때도 있지만 어떻게 주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지수꼴로 만듭니다. 일단 우리도 시키는 대로 지수꼴로 만들어 봅시다. 얘가 3의 15승이 역수니까 3의 마이너스 15승이지. 거기에 n분의 1승 있는 거니까 정리해주면은 지수법칙에서 3의 마이너스 n분의 15승입니다.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은 지수가 0 이상의 정수면 돼. 0, 1, 2, 3, 4, 5, 6, 7, 8 땡땡땡 이면은 이 수는 자연수가 되고 이 외의 수면은 자연수가 안 됩니다. 맞겠죠? 반드시 이런 꼴로 바뀌게 되고 그거를 자연수가 되도록 한 조건은 이 지수가 이런 걸 인지에 차일 수 있는가 묻는 문제입니다.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n분의 15가 0, 1, 2, 3, 4가 땡땡땡 되려면은 n은 얘가 0 될 수는 없지. 뭐가 더 0이 안 되고 1 되려면 n이 마이너스 15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2 되려면은 없고 그러니까 이 n이 15의 약수여야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1, 3, 5, 15가 돼야 되지. 그래야 약분돼서 이게 자연수가 될까 0 이상의 정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1이면은 음수니까 안 되고 n이 마이너스 1 되고 n이 마이너스 3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5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15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분자의 15의 약수여야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이 수가 0, 1, 2, 3, 4, 0 이상의 정수꼴로 바뀌겠지. 이 지수가 0 이상의 정수꼴이어야 이 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n은 이 4개가 될 수 있고 개수를 구하려 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n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다 적어주면 됩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기본 연산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게 그 다음으로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거니까 내신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겠죠. 꼭 유형 익혀두도록 합시다. 10번.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건데. 저 앞에 7번 문제와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었지. 아까는 이걸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풀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준 게 뭐 2개 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앞에 가면은 얘가 이렇게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뭐 a-b라고 하면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제 그 곱셈공식 변형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혹은 뭐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런 식으로 공식 쓸 건데 지금은 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식을 변형해서 이걸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준 후에 그 자리에 3을 넣을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된다. 이 유형을 외워버리세요. 아, 분모 분자에 뭘 곱해서 이걸 만들더라 하는 걸 기억하라고. a의 x승을 곱해주면은 이 식은 얘가 a의 4x승이 되죠. 마이너스 3x승에다가 x승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더해서 a의 마이너스 2x승 2개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더해서 a의 2x승 빼기 2개 곱해주면은 a 0승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a의 2x승이 3이고 얘가 제곱인가 알겠니? 이거 제곱한 게 0가 알겠니? 따라서 3의 제곱 9입니다. 9입니다. 얘는 얘와 지수의 부호가 반대죠? 지수의 부호가 반대란 말은 역수란 얘기지. 따라서 얘는 3분의 1입니다. 얘는 3이지. 3입니다. 빼기 1. 해서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이 유형들을 익히고 외우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딸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풀더라 하는 그 대략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숫자 하나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풀더라 해야 그걸 여러분들 지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시험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딱 나왔을 때 계산 문제는 한 4, 50초 만에 풀어야 되고 응용 문제는 한 2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은 시간 안에 다 못 풀어, 내신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내신은 단순히 수학을 내가 다 풀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 형태들은 다 외워놓고 보고 이거 그거 드라락 요건 요거 드라락 이렇게 되어야 이제 맨 마지막에 몇 문제 고난이도 문제들을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그 충분히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틀리면은 2등급. 그것까지 꽤 맞출 수 있으면은 좀 부노스 받으면은 1등급. 그걸 맞추면은 전교 1등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별거 없어. 자, 마지막 형태. 요즘에는 좀 뜸하나
예전에는 수능에서 단골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등호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 상수항과 이렇게 두 개 떼서 2의 x승은 1000, 5의 y승은 1000이라고 뗍니다. 해준 후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x를 역수로 넘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양변에 똑같은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양변에 x분의 1승을 해준 거야.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약분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런 지수꼴의 등식이 있을 때 이 지수가 변수이고 밑에가 상수인 경우는 얘를 역수로 이렇게 간단하게 넘겨서 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5는 1000에 넘어와서 y분의 1승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자고. 이거 구하래. 어디 있습니까? 지수에 있죠. 밑이 또 1000으로 똑같은데 지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져 있네. 두 식 뭐 해야 돼? 뭐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죠. 따라서 좌변끼리 곱해주면 2, 5, 10. 우변끼리 곱해주면 1000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지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승. 둘 다 밑을 맞출 수가 있네요. 얘가 10의 1승이고 이게 10의 3승인 거니까 밑을 날리고 지수끼리 같겠지.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다 라고 구하는 거라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비슷하지만 하나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비슷하지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걸 때 이걸 구하래. 아까처럼 이렇게 떼면 좀 불편해집니다. 왜? 아까는 이쪽에 상수였지만 얘는 이제 변수가 있잖아. 미지수가 있잖아. 변수는 아니죠. 미지수가 있잖아. 따라서 얘를 또 다른 적당한 상수 k 정도로 두고 이렇게 세 개로 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럼 3의 x승이 k, 4의 y승이 k. 아까는 구분할 수 있겠죠. 아까는 여기가 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뗐는데 다 미지수가 있으니까 하나 더 잡아서 세 개로 뗀다고. k. 12의 z승이 k. 이제 뭐 해야 될지 보이죠? 기계적으로 지수를 역수로 넘깁니다. 지수를 역수로 넘기고요. 지수를 역수로 넘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자고. 지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고 빼져 있네. 지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고 빼려면 뭐 해야 되죠? 지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려면은 두 개는 곱하고요. 지수에 있는 거를 빼려면은 얘는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좌변 3 곱하기 4 나누기 12, 3 곱하기 4 나누기 12 하고 우변도 이 두 개 곱하고 나눠주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한 것들끼리는 지수가 더해지고 나눈 것들은 지수를 빼겠지. 됐니? 이겁니다. 얼마? 1. 그러면은 K의 몇 승이야? 1이 되노? 0승이죠. 모든 수의 0승이 1이지. 따라서 얼마? 0.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수 단원의 대표 기출 형태들을 거의 다 봤어. 거의 다 본 거야. 아주 뭐 구지구지한 것도 더 있긴 한데 대표 형태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미 다 꿰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별거 없으니까 그냥 주르륵 풀고 보충 문제 풀면 되는데 이게 아직 이 12개 문제도 긴가민가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영상을 잘 안 되는 부분들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문제를 풀고 학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집이 이것저것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다. 물론 많이 풀면 좋긴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먼저 다 100% 마스터 된 상태에서 다른 걸 풀라는 얘기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